대표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적정성 원칙이죠. 적정성의 원칙은 우리 뭐 현대 사회에서 뭐 이제 가장 강조되는 원칙이다.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것들 개념으로 밑에 까시고 가 보시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된다. 실질적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혹시라도 이런 거는 정말 말장난인데 이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시거나 뭐 깊게 하시진 않더라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구들을 계속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형법 공부하시면서 대충 이제 이론 공부하고, 이론은 무슨 학설 이론 공부하는 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실무에서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는 뭐 행위론 뭐 이런 거 찾아가면서 문구 매칭시키는 거 이제 이쪽에다가 너무 치우치시면 이런 부분에서 장난치면 굉장히 이제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방금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 말에서 이제 문제를 바꾸면 뭘로 바꾸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틀린 거예요. 실질이라고 하는 말이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실질적 보장이다, 적정성의 원칙. 요거는 같이 세트로 묶어 두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적정성의 원칙은 형식적 법치국가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법칙에 고유한 의미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서 그 인정을 반대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유력하다. 어떤 지문이 나오는데 유력하다. 이제 이런 게 미치는 거죠, 사실은. 미친다기보다도 이제 법학을 좀 이렇게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이제 뭐 자기가 전공을 했거나 그래도 좀 이렇게 내가 이런저런 문헌을 좀 많이 봤어, 여기 자신감이 좀 있어, 그러면은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를 법학을 다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력하다 뭐 이런 말들 나오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진짜로 유력한지 안 유력하는데 유력한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런 거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하다 그러는 거는 요건 틀릴 수가 없어요. 요건 그냥 하나의 팁입니다. 이게 맞는 질문 그냥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유력하다는 다 유력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주장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 팁. 자,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거라고 대충 이제 배우셨잖아요. 앞에서 4가지 원칙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 항상 적정성의 원칙을 배우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제일 처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뭐겠어요? 형식적 죄형 법정주의.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형식적이란 말을 이제 모르더라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처음에 왕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자,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하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적어둡시다. 마음대로 좀 하지 말고 적어둡시다. 그럼 적자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 과잉금지. 너 앞으로 요만큼만 해도 너 사용시켜버리겠다. 적으면 돼, 적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적기만 하면은 모든 게 오케이다라고 생각했던 죄형 법정주의 시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적어놓는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정성의 원칙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현대사회고, 이 형식적에 대해서 반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이란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실질적이다. 이건 법에 적어져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뭐 꼭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는 또 남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성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많아요. 여성 국회의원이 한 180명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휘파람 부는 행위는 정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어떻게 하자? 처벌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다 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어. 앞으로 밤에 말이죠. 밤 12시에 여성이 혼자 지나가는데 휘파람 분다. 그럼 이런 놈들은 무조건 처벌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처벌하겠다.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제 이렇게 법이 나오면 사실 밤길을 걸어다니면서 누가 휘파람 부는데 위화감을 느끼는 여성들은 이 법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조금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1년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6개월로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냔 말이야. 180명이 법을 만들어서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좋아요, 좋아. 좋은데 여기다가 딴지를 걸게 된단 말이야. 뭐라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적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딴지를 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형식적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이게 형해화돼 버리겠죠.
원래 원칙이 뭐였어? 아니, 죄와 형을 법으로 만들면, 그리고 합의해가지고 만들면, 다 이거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가 뭐야? 국회가. 국민의 대표들이 해가지고 만든 건데, 합의를 통해서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딴지를 걸 수 있는 원칙이 뭐다? 적정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식적 죄형 법정주의를 형용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뭐다? 유력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사실 뭐 중요한 조문이라기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자, 그래서 나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국가에 의하여 자행되는 법률적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 국가에 의하여 자행되는 법률적 불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이거죠. 법률적 불법. 법률적 불법. 자, 생각해봐요. 최근에 그 위헌 결정 난 거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보면 청와대 앞에서 말이죠. 청와대 100m 근처에서 국회의장 공간 뭐 100m 근처에서 저도 정확하게 이제 헌재 판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 100m 안에서 시위하면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던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우리 대학 때는 데모를 해도 어디까지는 못 가요. 청와대 앞에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위헌 결정 났잖아요. 이 위헌이라고 하는 게 왜 위헌 나기 전에 이 법률 생각해봐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생각해봐요. 원래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지들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근처에서는 여기는 대통령 주무시니까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우리에게 강요했단 말이야. 형식적인 법률이 살아있죠. 그걸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는 거야? 법에 만들어져 있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법률적 불법. 자, 그래서 이 법률적 불법으로부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가 뭐다? 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같은 맥락이죠. 국가에 의하여 자행되는 법률적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잡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무작정 외우지 말고. 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보세요. 이 법정형을 단순하게 사람을 죽였다. 이게 뺑소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뺑소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살인인데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뺑소니 요 관련된 부분을 살인보다도 좀 더 높은 형으로 정했다. 지금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자, 이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왜 이거를 지금 살인은 5년인데 만약에 뺑소니가 7년이라면 7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이게 훨씬 더 나쁜 거다. 뺑소니 치고 간 거는 이게 사람 치고 도주 차량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합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뭐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은 다른 형벌에 비해서는 좀 더 높단 말이에요. 형벌이 좀 높단 말이에요. 높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합의만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죄형 법정주의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거는 오케이예요. 법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가 딴지를 걸 수 있는 게 뭐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까지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법정형 때문에 계속 헌법 소원이나 들어오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제 사례에 들어가서 요거를 판단해 보는 거죠. 처음에 만들 때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게 이제 헌재에 들어가서 헌법재판관들이 야 이거는 살인하고 뺑소니 하는 거하고 두 개를 불법을 구별했을 때 진짜로 이게 그렇게까지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민식이법은 굉장히 좀 엄한 벌이죠. 사실 뭐 제가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의 과실만 있더라도 훨씬 더 살인죄보다 훨씬 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형사법은 아니지만 언론법 있죠.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5배의 그 과징금 뭐 이런 게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법은 만들 수 있어. 법은. 근데 분명히 그거 헌재로 가겠죠. 뭐 재선 후보들이 다 헌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일단 개념은 뭐냐면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뭘 생각해야 돼? 결론을 이제 생각해 줘야 된다면 결론을. 근데 우리 결론은 우리 헌재는 뭐라고 그랬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살인이 훨씬 더 큰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뺑소니 해가지고 처벌받는 거를 살인죄보다 더 높게 가혹하게
형벌을 만든 것은 그렇게 해서 법정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를 보시면 사고 피해자, 자 도주 차량 운전자 6위, 사고 피해자 6위한 도주 차량 운전자, 뺑소니 적으시고 이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요 사람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한 것은 어떻게 된다? 균형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이거 괜찮은 거야? 나름대로의 헌법재판관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바꿉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래서 라는 틀렸고, 책임과의 관련을 떠나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거 보면은 또 이걸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책임과의 관련을 떠나에다가 이제 필이 꽂힌 거예요. 책임과의 관련을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과의 관련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란 말이에요.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판례 문구는 판사가 마지막에 이 판단을 다 해가지고 문구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그 문구에서 합헌인지 위헌인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많은 맞는 지문. 적정성의 원칙은 법 적용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방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자, 법관의 자의방지 밑줄 치시고 법관의 자의방지. 자, 법관이 자의방지하는 거는 뭐예요? 양형할 때 이야기죠. 양형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형 기준표 만드는 게 법관의 양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서울에서 재판받을 때는 5년인데 부산에서 받을 때는 3년이고 딸이 있는 판사님한테 받을 때는 강가는 10년인데 딸이 없는 사람은 1년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법관의 자의방지하고 적정성의 원칙은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겠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뺑소니는 7년으로 합시다. 이런 나쁜 놈들은 10년으로 갑시다. 아닙니다. 죽여버립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 딴지를 거는 거니까 이거 만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입법자죠. 입법자의 자의방지를 위한 것이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최신 판례 열심히 외워가지고 가더라도 이런 문구들은 막상 시험장에서 특히나 우리 경찰 수험생들 조금 약간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판례만 외우려고 하는 경향들 많이 강한데 이런 거 할 때 그냥 차분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세요. 이 부분. 4. 실질적 의미에서의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에 있다고 한다면, 자,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 내용은 한계가 되어야 되고, 이거 거의 이게 범죄학 지문하고 거의 비슷하네. 따라서 형벌 규정이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만 꼭 필요할 때에만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꼭 필요한 곳에만 규율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뒤로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여기도 적정하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판례는 지금 라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문구가 생각해 봐야 될 문구들이고 이 문구들을 살짝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많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문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합리화시키고 옆 사람한테 설명하실 만큼 이 문구들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라하고 바하고 두 개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